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거의 이제 도입이 가속화가 될 거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하드웨어 기업들이 이제 그 수혜가 되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반도체 성장에서도 AI가 앞으로 필수로 탑재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고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저는 뭐 목표 가격에서의 흐름은 뭐 지금 현재 10만 원을 넘어가면 좋겠지만 8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26년도 엔비디아 지금 HBM 어느 기업하고도 공급 계약을 안 맺었어요. 그러니까 삼성한테도 여지를 좀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삼성전자도 지금까지는 패자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삼성전자는 추격자도 될 수 있는 조건은 갖췄다. 후계 로봇이 생산되게 되면 광산, 공장, 항만 이런 쪽으로 투입돼서 그렇죠. 위험한 거 뭐 그런 쪽에서 주로 하면서 이제 사람이 좀 할 수 없는 그 노동 소요를 충족하는 그런 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AI와 로봇이 결합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어떤 세계 경제 근본적인 산업을 재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로봇이 전례 없이 많은 시도를 하면서 상상력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각이라든가 언어 추론 이런 능력을 갖춘 로봇들이 개발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거고 상당히 가까운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AI가 그런 시대를 열어준 것 같아요. 그 휴머노이드 시장 전망이 뭐 최근에 나온 보고서가 뭐 2050년까지 연평균 40%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연간 860만 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에 보고서 나왔고 그 UBS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8,600만 대, 8,600만 대. 그러니까 25년에서 2050년까지 그러면 이 수요가 연평균 4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출하량이 현재 수천 대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8,600만 대. 수요로 늘어난다는 거네. 예, 그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유는 AI 기술이 발전하고 자동화가 확대되고 생산성을 더 요구를 하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현대차 조제 공장에서도 그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그 아틀라스 로봇이 거기 좀 투입된다고 그러고 있고요.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하드웨어 기업들이 이제 그 수혜가 되죠. 지금 삼성전자 대기업들이 다 로봇에서 투자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3,500억 투자하고 지분 35% 확보하면서 완전자 회사화를 했는데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BS에서 여러분 삼성전자라든가 샤오미 뭐 이런 테라라인 이런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앞으로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도 결국엔 이제 AI로 다 하잖아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의 흐름이 반대되는 이유도 결국은 AI입니다. HBM 시장에서도 지금 하이닉스가 장악을 하고 있고 저기 그때 어디였더라? 뭐 그 IB에서 SK 하이닉스 내년도 그러니까 27년도 영업이익을 90조 정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맥커리에서 했었네요. 맥커리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지금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더 그 30만 원대까지 가기도 했었던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반도체 성장에서도 AI가 앞으로 필수로 탑재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고 이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2030년부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거의 이제 도입이 가속화가 될 거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결국 AI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를 좀 더 빨리 이끌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삼성전자를 사는 한국을 사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시각이 바뀌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그 관계 개선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미중 간에? 당연합니다. 중국과도 어느 정도의 완만한 상황으로의 호전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계도 개선에 진행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재선을 바라지 않는 유일한 대통령으로서 추구하는 두 가지 목표점에서 노벨 평화상을 타기 위한 과정에서의 진행을 판단해 보게 되면 뭐 분쟁 지역에 대한 중재자 역할도 하겠지만 세계 경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진행되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측면으로서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 연말 내년 초까지 해서 저는 지수적 관점으로 접근해 보게 되면 대략 4,000포인트에 대한 목표 지수를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4,000포인트에 대한
뇌피셜로의 접근이 아니고 삼성전자가 100원 올라가게 되면 지수가 0.8포인트 상승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대략 8만 원의 주가 상황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에 2만 원이 업사이드 될 거고 여기에 이제 반도체를 따라가는 추종 종목들의 흐름들이 진행이 될 거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수를 삼성전자가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은 한 300포인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로 삼성전자 올라가게 되면 전기전자도 따라갈 것이고 전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가운데에서 뭐 3,400, 3,500, 4,000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저는 뭐 목표 가격에서의 흐름은 뭐 지금 현재 10만 원을 넘어가면 좋겠지만 8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네.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흐름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진행될 개연성을 두고 판단합니다. 이거라고 제가 네. 이해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외국인이 사겠다라는 것,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겠다라는 것은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는 거이기 네.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진행돼봐야 그 외국인이 들어오는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삼성전자에 국한되어서 주가의 상승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판단해 보면 첫 번째는 지난 7월에 실패하긴 했지만 MSCI 관찰국 대상으로 진행될 수 있는 9월 발표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찰국 대상으로 지정이 되고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뭐 70조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삼성전자에 대한 뭐 주식 선호도가 높아질 거라는 측면으로 첫 번째로의 그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엑시노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가 기사들이 계속 연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사업 부분에 있어서 올 하반기쯤에 제플립의 엑시노스를 장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엑시노스 장착되고 이게 완만하게 돌아갈 경우에는 퀄컴의 로열티로 주고 있는 그 10조 원 이게 이제 세이브가 되거든요. 연간 10조 원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IP를 얘기하는 AP, 거죠? AP입니다. 예. 예. 이 부분이 이제 작동하고 안정적으로 흐름이 진행되지만 이제 주가 상승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애도 닌텐도. 네, 닌텐도. 네, 네. 닌텐도의 이제 그 파운드리 쪽에서 일단 2만 개 정도가 선점이 들어왔고 20만 개 또는 뭐 그 이상의 물량이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적자가 계속 되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완화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수주 그러니까 지금은 선주문에 의한 시제품 정도 수준에서 한 2만 개 정도 파운드리를 통해서 공급한다는 기사이지만 이게 20만 개 또는 그 이상의 물량으로 확대됐을 때는 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적자 규모 그리고 흑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의 이 누적된 그 마이너스 요인이 감소될 수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엑시노스 그리고 선진국 지수 편입 그다음에 파운드 쪽에서의 그 적자 규모 축소 요 세 가지가 삼성전자가 주가가 예를 들어서 1차로 목표가는 8만 원을 보고 있지만 8만 원에 도달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이닉스의 탄력도에 비해 삼성전자 작긴 하지만 시총 자체가 뭐 지금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 다르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주가 움직임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속도의 차가 하이닉스요? 삼성전자가 네. 느리다 할지언정 이 부분은 원래 주가와 시총 규모의 차이이기 때문에 등치시켜서 하이닉스와 이해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죠. 최근에 소부장 종목이 전체적으로 주가의 개선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 바퀴 순환은 돌았습니다. 어떤 종목이 돌았냐면 전공정단의 소재주 한솔케미칼의 주도 하에서 한솔케미칼의 종목이 먼저 상승을 줬고요. 네. 후공정단에서의 뭐 소켓 관련 종목은 리노공업이 한 단계 상승을 줬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온디바이스 관련한 제주반도체 종목이 한번 상승하고 조정받고는 있으나 요 전공정, 후공정, 온디바이스까지 한번 돌았거든요. 그리고 최근 단기적으로 2, 3일 내에서 삼성 하이닉스가 또 올라간 겁니다. 이게 순환이 한 텀이 돌았거든요. 그러면 소부장이 오늘 장, 최근 장에서 그렇게 탄력적인 구간에서의 주가 움직임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어지고 잠시 쉬어갈 때 다시 소부장에서의 순환매가 다시 돌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공정단의 한솔케미칼
후공정 따라서 리노공업, 온디바이스의 제주반도체 예. 여기 확산이 되는 과정들이 좀 더 진행되겠죠. 이 순환으로 가격 진행에서의 흐름들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오늘 핵심 주제는 그거예요. AI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데이터 센터다. AI는 데이터 센터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인공지능이 계속 학습을 해서 추론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데이터를 우리 PC로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스마트폰 안 됩니다. 네. 당연히 데이터 센터에서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제가 그림을 그려본 거고 사실 네. 자료는 그 메리츠증권의 김선우 연구원님이 네. 쓰신 자료를 제가 한번 재정립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논리냐면요. PC랑 스마트폰 시대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사실 그동안은. 근데 삼성이 절대 강자예요. 네. 이 산업은. 왜냐하면 그냥 범용 반도체라고 그러죠. 여기 노트북에도 그렇죠. 그냥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반도체 아무거나 넣어도 다 돌아가요. 네. 상관없어요. 그냥 값싼 거 좀 선택하면 돼요. 아니면 사양이 좀 더 좋거나 그건 이제 본인이 알아서 끼워 맞추면 되는데 굳이 뭐 마이크론 거 썼다고 못 쓸 것도 아니고 예, 까다롭지 않은데 핵심은 기왕이면 이제 비슷하니까 싸고 그렇죠. 대량으로 만드는 거 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제일 잘하는 기업은 삼성전자예요. 그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원가를 얼마나 잘 절감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PC가 3억대 1년에 스마트폰이 한 15억대 정도 된대요. 그러면 많이 만드는 기업이 당연히 유리할 그렇죠. 수밖에 없죠. 대량 예. 생산. 예. 그래서 사이클이 엄청 심해요. 음. 이게 호황일 때는 어쨌든 좋은 사이클이 오는데 뒤늦게 이제 이 수요가 좋으면 공급을 늘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 일부러 과잉 죽이기도 하죠. 예, 예. 일부러 늘려서 막 치킨 게임 만들기도 하고. 감산이란 거죠. 예. 근데 삼성은 절대 안 망합니다. 이 사이클의 원가를 제일 절감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이 김선우 연구원님의 의견은 뭐냐면 이 사이클이 이제 끝났다. 유지는 하는 건데 우리가 봐야 되는 사이클은 데이터 센터 사이클이죠. 이제 시작이잖아요. 짓는데 여기 사이클은 이 논리가 안 맞아요. 뭐냐면 무조건 좋아야 돼요. 가격이 비싸도 아무 상관없어요. 싸게 만드는 거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 거면 삼성전자가 더 잘했을 텐데 네. 이 사이클 넘어가면서 하이닉스가 압도를 합니다. 이번에 1분기 실적 나왔지만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충격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하이닉스가 이번에 메모리 전체로도 이기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없었죠. 네. 예. 왜 그러냐면은 그냥 승자 독식입니다. 맞춤형 칩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옛날 같으면 범용이면 그냥 삼성 것도 쓰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하이닉스 거하고 마이크론 이제 조금 늦죠. HBM. 네. 그렇죠. HBM 삼성 거 아직도 안 씁니다. 통과도 못했고 그리고 하이닉스 칩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비싼데 삼성이 조금 깎아준다고 해서 안 써요. 왜냐하면 수율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성능의 맞춤형 칩 요 사이클로 넘어가는데 삼성은 여기 준비가 사실 안 돼 있었어요. HBM이 인력들도 많이 떠나고 근데 이 사이클로 갑자기 바뀌어버리니까 삼성은 저기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뒤처지다 보니까. 근데 뒤늦게 그나마 뭐 요새 뭐 AMD에 넣는다는 얘기는 있지만 결국 요게 너무 무서운 게 그냥 승자가 다 가져가 버리는 사이클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기존에 봤던 반도체 사이클로 투자를 해버리면 이게 안 맞아 버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잘하겠지 이게 아니라 잘하겠지가 지금 벌써 1년, 2년이 지나고 버렸어요. 그래서 요게 한번 이제 고착화되면 근데 여기에 데이터 센터는 어쨌든 뭐 대량 생산 체제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데이터 센터는 수백 개가 한 번에 지어지고 그리고 좀 약간 횡보하다가 이게 계단식 사이클이래요. 갑자기 수요가 폭발했다가 네. 좀 정체. 보통 사이클은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 사이클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는 또 사이클 중에 이유가 하나가 반도체가 아직도 사이클이라고 생각하냐. 요 자료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치킨 게임은 공급은 느는데 수요가 없는 거.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옛날 사이클 같으면요 하이닉스를 지금 팔아버려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너무 좋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지금 PER 낮을 때 팔아야죠. 네, 맞아요. 저퍼에 팔고 네. 고퍼에 사라. 그러면 그게 피크아웃 사이클이잖아요. 이제는 꺾인다. 근데 요 밑에 사이클은 뭐냐면 수요는 좋아요. 공급이 안 늘어나는 사이클.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이 옛날과 달라진 거 공급이 안 는대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보시면 HBM은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이게 만드는 게 그래서 하이닉스가 그렇게 잘 만드는데도 수율이 60% 정도 나온대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내년에 HBM 프로 가는데 HBM 포는 여기다 구멍 뚫는 게 1024개가 아니라 2048개 뚫어야 돼요. 네. 더 난이도가 극상으로 가요. 그럼 수율이
더 낮게 나오겠죠. 그러겠네요. 근데 이러면 아니 이렇게 수익 낮은데 뭔 돈을 버냐 이럴 수 있지만 단가 올라가겠지. 예, 엔비디아 다 사가요. 그렇죠. 예. 엔비디아 이건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싸도 이게 절반이 날라가도 그냥 사버려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빅테크한테 더 비싸게 팔아버리니까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로 가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셔야 하이닉스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클이 아니라 과거 사이클로 생각하시면 지금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지금까지는 패자는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삼성전자는 추격자도 될 수 있는 조건은 갖췄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근거가 26년도 엔비디아 지금 HBM 어느 기업하고도 공급 계약을 안 맺었어요. 지금 보통 이제 6개월 나오면 하거든요. 하는데 내년 HBM 물량에 대해서 공급을 안 해. 아직 계약을 안 맺었어요. 그러니까 삼성한테도 여지를 좀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야 삼성 어차피 안 돼. 그러면 그냥 하이닉스랑 벌써 해버렸을 텐데 그렇죠. 네. HBM4로 가야 되는데 HBM4는 지금 누구도 승자는 아니에요. 삼성도 기회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한 몇 달은 볼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도. 물론 삼성이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빠질 건 없어요. 네. 뭐 밸류가 워낙 낮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네.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가라는 그렇죠. 게. 네. 그러려면 기대가 생겨야 되는데 네. 근데 저는 일단은 엔비디아가 뭔가 내년 물량을 아직 공급 계약을 안 맺었다는 거 네. 뭔가 좀 삼성한테도 네, 엔비디아 네. 입장도 삼성이 들어오는 게 좋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야 조금이라도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공급도 사실 달리고 네, 그죠? 그죠. 네. 네. 데이터 센터 제가 혁명이라고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근데 보시면 여기 이제 한 미국의 마벨이라는 회사 이제 IR 자료인데 네. 데이터 센터 혁명을 이끈 세 개의 축이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매일 쓰시는 챗GPT도 있고 네. 요게 엄청나게 이제 많이 차지하죠. 예.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아직은 이거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건 이제 다가오겠죠. 애플 아이폰에 AI를 넣겠죠, 당연히. 좀 늦어지긴 그렇겠지. 했지만 예. 갤럭시도 아직은 많이들 안 쓰세요. 근데 결국 언젠가는 누가 생각해도 디바이스에다가 넣는다. 디바이스에 넣을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인공지능 비서가 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테슬라의 목표는 로봇하고 자율주행차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디바이스죠. 요게 이제 곧 올 거고 그다음 이제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게 뭐죠? 그 소브린 AI. 네. 요 시장도 만만치 않게 큰데 아랍에미리트도 지금 정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네.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이거는 기업 수요랑 무관하게 네. 정부가 그냥 다. 근데 이거는 질 수가 없어요. 미국 입장에 중국에 지는 거 상상도 그렇죠. 못합니다. 중국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면 갑은 사실 엔비디아예요. 네, 100달러까지 맞아요. 했을 때 사실은 엔비디아 사는 게 용기를 내서 사는 거예요. 네, 그죠? 맞아요. 그다음에 오픈 AI 상장하면서 사실은 또 사는 게 맞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축에서 데이터 예. 센터. 근데 요거를 지탱하는 게 결국 반도체고 네. 거기 반도체 엔비디아 것도 들어가지만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것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네. AMD 또 브로드컴도 지금 치고 들어오니까 네. 각 기업들은 지금 어쨌든 엔비디아만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높은 건 맞지만 점점 비중은 엔비디아는 줄 수밖에 없어요. 네, 조금씩이나. 예. 그러면 이렇게 비중이 줄고 후발주자들이 그 AI 반도체를 넣기 시작하면 이런데 삼성은 이미 AMD에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제 의견은 뭐냐면 삼성이 주인공이 되기는 아직은 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 틈새가 좀 벌어지면서 삼성한테도 기회가 지금 오고 있어요. 특히 AMD에만 이게 잘 성과가 난다면 이걸 이제 수주 이력으로 바탕으로 해서 그렇죠. 엔비디아도 언젠가 갈 수 있고 네. 뭐 브로드컴 아마존이나 얘기도 뭐 나와요. 딴 데로 갈 수 있는 맞아요. 거죠. 예. 그래서 HBM 못하는 기업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기회는 되게 많아요. 네. 이 기회는 많은데 제일 중요한 주인공인 엔비디아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렇게까지 안 좋았는데 그렇지만 저는 이제 와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미 실망할 거 다 했고 이런 데이터 센터 시장이 이제 열리는데 네. 여기에 삼성전자가 세계 3대 업체 중에 하나잖아요. 마이크론까지 포함하면 거기서 삼성만 혼자 왕따 되는 것도 그것도 너무 네. 좀 확률이 낮은 거 아닌가. 그래서 그래요. 저는 괜찮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심을 저는 데이터 센터에 놓자는 거죠. 네. 요걸 놓고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 근데 그 대표 기업은 당연히 엔비디아랑 하이닉스인데 네. 이제 그들은 이미 좀 많이 올랐고 그럼 후발주자도 좀 본다는 측면에서 뭐 AMD나 삼성도 들여다볼 부분도 좀 생겼다.